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달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금지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달 1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이를 2주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2주간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도 13명으로 감소하는 등 현재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 발생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3단계 격상 없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회식, 집들이, 신년회 등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의 숙박시설 예약은 3분의 2 이내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는 금지됩니다. 전국의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다만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키장 내의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과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됩니다. 수도권 학원의 집합 금지도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같은 시간에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는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824명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원 기자, 새해 연휴이다 보니까 진단검사가 감소한 상황일 텐데요. 오늘 발표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죠. 네, 신규 확진자는 824명 증가해 어제보다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새해 첫날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이 또 늘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25명 늘면서 이제 942명이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신규 확진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을 때는 800명대, 또 많을 때는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평균을 내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5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가세는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선을 오르내리자 정부는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이 246명, 경기가 222명입니다. 수도권이 국내 발생 확진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남도 3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현황을 보면요.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이 13명 늘어 958명, 경기 평택 노인보호센터가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파주 요양원에선 확진자가 23명 더 늘었고요. 울산 중구의 선교단체는 17명 늘어서 이제 100명이 됐습니다. 경남 진주의 골프 모임 확진자도 총 23명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대부분이 고령층이죠. 네,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중순만 해도 270명대였습니다. 그러다 성탄절 때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고요. 오늘은 360명을 넘었습니다.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현재 위중증 환자는 40대 이전까지는 거의 없고요. 이 70대 위중증 환자가 39%로 가장 많습니다. 60대가 27%, 80대가 23%입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약 940명인데요. 이 중 80대가 55%로 절반이 넘고 70대와 6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든 나이대에서 고르게 나오고 있지만
치명적인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가족끼리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접촉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150여 개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900명 넘는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엔 3가지 검사 방식 중에 타액 PCR 검사는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속항원 검사도 결과가 빨리 나오는 장점은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인두도말 PCR 방식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모레부터 이 검사소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단축한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4명 더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처음 확인돼서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3명은 지난달 병원에서 사망한 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80대 남성의 가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검체를 분석해보니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한 명도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하던 중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입국한 한 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은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6명이 됐고 구로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7명이 더 확진돼 누적 200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 맞춰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17일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달부터 국내 개발 치료제와 해외 백신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속히 제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5번째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사이 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긴급 현장 대응팀을 동부구치소에 파견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5차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4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000여 명이 오늘 검사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사흘에 한 번씩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분산시키고 동부구치소는 확진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생활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추미애 장관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4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교회와 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수성구 성덕교회 관련 확진자인데요. 앞서 이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 등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하루 만에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교회를 폐쇄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련 확진자는 4명인데요. 달서구 나눔연합 의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병원 환자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의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등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선 오늘 0시 기준 5개 시군에서 20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구미와 경주 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가 7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등이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2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전후해 감염 확산이 계속됐던 포항 구룡포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2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대구 28명, 경북 35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진입니다. 충북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만 이틀 동안 최소 20명이 확진되면서 행정명령까지 발동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진희정 기자, 연쇄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충북에서 새로 나온 연쇄 감염고리는 경북 상주에 있는 종교시설인 BTJ 열방센터입니다. 이곳은 이미 지난달부터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충북에서는 특히 충주 지역에 관련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오전 비대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제와 오늘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 20명 모두가 이 상주 열방센터와 연관 있는 교회 2곳과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노레 교회, 쉴만한 물가 교회 2곳의 이름을 명시했는데요. 홈스쿨링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특히 청소년 접촉이 크게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어제와 오늘 나온 관련 확진자 20명 중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10대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상주 열방센터를 방문한 주민 모두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이전에 나온 확진자들 중에서도 일부 상주 열방센터와 직간접적인 감염 고리가 확인돼 이미 지역 내 2차, 3차 감염이 진행됐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비와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음성 소망병원과 청주, 제천, 옥천에서도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4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희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가족 간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전남에서는 순천과 해남 등에서 추가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성 기자,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 체육동호회 관련 1명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된 사람이 6명입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를 포함해 의사 체육동호회 관련 감염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족 간 전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족 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가족 간 전파로 감염된 사례가 17가족 40명에 달합니다. 전남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이 3명인데 경북의 종교시설 방문자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입니다. 해남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광양에서는 근육통 증상을 보인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수도권 방역수칙이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또 전라남도는 도내 거주자 중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컵 울산지부 방문자는 오는 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전시가 황 의원의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식당을 오늘 방문해 조사한 결과 황 의원을 포함한 일행 3명과 다른 3명이 식당에 따로 들어왔고 음식값도 별도로 계산했다며 6명을 같은 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새벽 함선 13척과 항공기 2대 등을 투입해 3위 명민호 실존 선원에 대한 수색을 닷새째 벌였지만 선원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아침 7시부터 해상 수색을 재개했고 제주시 2호동에서 조천읍까지 육상 수색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한림선적 3위 명민호는 지난달 29일 밤 제주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는데 실종된 선원 7명 가운데 지금까지 조리장 73살 김모 씨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거의 1년 만에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플로리다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3만여 명입니다. 닷새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감염자가 나온 뒤 거의 1년 만에 미국에서 2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31일 하루에 3,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도 34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거의 5분의 1, 사망자 수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피해 국가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도 12만 5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연휴 때 미국 내 여행객 급증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성탄절 연휴 등 이번 연말연시 기간 미국 내 공항 이용객도 수백만 명이라 이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We know that 2 or 3 weeks of more hospitalizations and more deaths that follow last week and the week before caseload, we are still going to have our toughest and darkest days.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플로리다주에서도 20대 남성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도 여행 이력이 없어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1,240만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됐지만 실제 접종은 280만 회로 미국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일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4개 광역단체가 일본 정부에 긴급 사태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오늘 코로나19 주무대책 장관인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을 만나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도쿄도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인 1,337명을 기록했습니다. 도쿄도는 현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 등의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의 감염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지역이 되면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릴 수 있고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이나 외출 자제 등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한 광역단체는 도쿄도를 비롯해 사이타마현과 치바현, 가나가와현 등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 4곳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어 지난달에만 8만 6천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의 36%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도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신년사에서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공언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이 금지됐고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크기 때문입니다. NHK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일본 대표 선수 600명 가운데 선발이 결정된 선수가 117명,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 백신 효과 유무가 올림픽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안 돼 100만 명이 백신 투여를 받았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장관이 이스라엘 북부 아랍계 도시에서 100만 명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목표치가 인구 930만 명 중 55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미국 항공사들이 입은 순손실이 우리 돈으로 38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추정치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우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하지만 백신 접종 증가에 따라 여행 수요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며 올해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1표에 반대 13표로 재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이 재의결한 데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마저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국 무효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하 양원의 재의결로 효력을 잃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성명을 내고 이란 원자력청이 최대 20% 농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생산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방침은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 6개 나라와 이란이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에서 제한한 농축 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핵합의에 따르면 포르도 농축시설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수출 비행에 나서는 화물기. 조심조심 실리는 건 우리 주력 수출품인 IT 제품들입니다. 80톤의 제품이 중국 상하이로 향합니다. 세계 최초로 A350 기내 개조를 통한 항공기 화물 운송을 실시함으로써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도 수출품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런 분주함이 보여주듯 올해 수출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교역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등도 전망이 밝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지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경제의 다른 축인 내수, 즉 소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백신 상용화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내놓은 올해 소비 증가율도 지난해 하락폭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은 GDP 성장률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의 숫자보다 한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금 저변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치유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고용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K자형 성장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자형이라고 좀 충격을 덜 받는 쪽은 오히려 더 좀 상황이 개선되고 기업 실적이나 주가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대면 업종이나 임시 일용직 이런 부분들은 더 어려워져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즉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 어떻게 불균형을 최소화하느냐가 올해 우리 경제의 체감 온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달러화 기준 주요 86개 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한국 증시는 2조 982억 달러로 한 해 전인 2019년 말보다 4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한국 증시의 시총 증가율은 86개 나라 중 6번째로 특히 G20 국가들 가운데서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의 3대 통신 회사가 새해 미국 뉴욕 증시에서 퇴출당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성명을 내고 오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의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해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벨기에의 한 요양원에서 지난달 초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가 다녀간 뒤 거주자와 직원들이 대규모로 코로나19에 감염돼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AFP 통신 등은 지난달 5일 벨기에 북부에 있는 요양원에서 산타 복장의 자원봉사자가 다녀간 뒤 지금까지 거주자 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적어도 2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봉사자는 요양원 방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만 이 봉사자가 전파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밀려온 찬 공기 때문에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그리고 산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곳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양의 눈구름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와 인접한 내륙 지역에도 약간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 영하 14도, 서울과 청주가 영하 9도, 전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역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에 6도, 전주 2도, 서울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목요일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